그리고 얼마 후 기민은 정식으로 중종에게 호소하였다. 신의 아비는 귀양 간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요즘은 묵은 병이 날로 더 심해져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아비는 평생을 전하께 충성하고 나라를 근심하였나이다. 이제 그만 풀어주시어 여생이라도 편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전하. 중종은 적잖이 놀랐다. 기말로의 상태가 그 지경까지 되었단 말이냐? 그러옵니다 전하. 내가 그동안 무심했구나.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내쳤으니. 중종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맺혔다. 그러면서 대신들에게 물었다. 기말로를 풀어주자는데 경들은 어찌 생각하세요? 분위기가 이런데 누가 반대하고 나서겠는가? 아무도 말을 못하는 가운데 역시 우의정 이행이 나서 말하였다. 세월이 많이 지났사옵니다. 기말로가 무슨 욕심이 있겠나이까? 그만 놓아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내 생각도 그렇소. 경들의 뜻이 그러하니 내 명하겠소. 기말로를 당장 방면하시오. 기말로는 그렇게 복귀하였다. 그는 먼저 대간들을 끌어모아 자신의 세력을 키웠다. 그렇다고 복귀하자마자 전면에 나서는 아마추어 같은 짓은 하지 않았다. 기말로의 복귀에는 대신들도 경계하고 있었으니 자칫 꼬투리가 잡히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었다. 특히 이항은 기말로 처벌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그는 평소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기말로가 돌아오는 날이 자신이 죽는 날이라고. 허니 이항을 비롯한 대신들은 바짝 긴장하며 기말로를 주시하였다. 그런데 기말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렇게 1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사람의 집중이란 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차츰 대신들은 기말로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었다. 기말로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유배를 다녀오더니 정신 차린 것인가? 하긴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 하지만 대신들은 몰랐다. 기말로의 복수는 이미 물밑에서 차곡차곡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복수는 시작되었다. 전하, 자찬성 이항을 분경제로 처벌하시옵소서.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이항은 중책을 맡은 관리로서 영관에게 간청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없사옵니다. 그는 널리 농토와 주택을 점령하고 권간을 불러들여 뇌물을 받아 지 집안을 살찌우게 했습니다. 이항의 죄를 다스리시어 분경의 금지를 엄하게 하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탄핵에 이항은 제대로 대응도 못했다. 그 뒤에 기말로가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도 눈치채지 못했다. 결국 이항은 파직되었다. 다음 타깃은 심정이었다. 전하, 심정은 성세창과 결탁하여 대간에게 보복 정치를 행하려 했사옵니다. 이는 언로를 막아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는 간악한 짓이옵니다. 심정을 국법으로 다스리시옵소서. 성세창은 그렇다 치더라도 심정은 대신이니 가볍게 논할 수는 없소. 대신이라 하여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어느 누가 국법을 무겁게 여기겠나이까? 뭐 그건 그렇지만. 결국 심정도 유배되었다. 내친 김에 기말로의 복귀를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도 복수의 비수가 던져졌다. 공조 참판 조방은은 본래 음흉한 인간으로 심정의 문객이 되어 서로 신복이 되었습니다. 그 외 조정경과 박소 또한 권간 심정의 무리이니 파직시켜 권간에 빌붙는 자들의 경계로 삼으소서. 모두 파직하라. 박원정의 서자 박우는 이항에게 뇌물을. 모두 유배하라. 보다 못한 정강필이 나서 말렸다. 전하, 대간들의 말만 듣고서 벌을 주시는 것은 온당치 않사옵니다. 좀 더 살펴보신 연후에 과인은 분경을 범하는 자들만큼은 용서할 수 없소. 중종도 알고 있었다. 대간들 뒤에는 기말로가 있다는 것을. 그 또한 권신들의 힘이 꺾이기를 원했기에 기말로라는 사냥개가 마음껏 날뛰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 그쯤 되었어야 대신들은 분위기를 파악하였다. 이행은 다음 차례가 자신이 아닐까 걱정하였다. 근간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기말로의 생각일 것이요. 그렇지 않고서야 대간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럴 줄도 모르고 내가 기말로의 복귀를 찬성했으니 집안에 호랑이를 들여놓아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좋소이다. 내가 앞장서 기말로를 처리하겠소이다. 모두 나를 따라주시오. 이행을 중심으로 대신들도 힘을 모았다. 각조의 판서들과 참판, 참의들까지 이행을 도왔다. 지금까지 대간들의 탄핵은 기말로와 붕당을 이루어 나타난 결과이옵니다. 기말로는 전하의 성은으로 유배에 풀려났음에도 그 행실은 조금도 고쳐지지 못하였나이다. 기말로와 대간들을 벌하시옵소서. 대신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기말로 측은 이 정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대신들의 비리나 부정에 관련된 자료들은 차곡차곡 모아둔 상태로 언제든 원하는 시간, 원하는 타이밍에 터뜨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물을 펴두었더니 고기들이 알아서 모이는군요. 알겠어요. 다 터뜨리세요. 대관들은 준비된 칼로 탄핵의 반격을 더욱 거세게 하였다. 전하, 심정의 사촌동생은 이행의 사돈의 팔촌은. 알았어. 심정과 이행의 고신을 빼앗고 유배토록 하시오. 대신들의 완패였다. 기말로는 유배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또 조작의 냄새가 폴폴 풍기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헌부, 의정부 등에 연이어 익명서가 매달린 화살이 꽂혀 있었다. 익명서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하나같이 조정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전하를 욕하고 있어요. 누가 쓴 글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글쎄요, 어디서 많이 본 글씨체이긴 한데 그 글씨가 심정의 아들 심사순의 글씨체라는 것이 기말로 측 주장이었다. 이에 심사순을 체포하여 수십 차례 고신을 가했다. 이실직과하여라. 네가 쓴 글이 맞지 않느냐. 봐라, 똑같구만. 완전 틀리구만. 뭐가 똑같다는 것이오. 난 그런 글을 쓴 적도 본 적도 없소이다. 어허, 이자가 이렇게 물적이 명확한데도 끝까지 오리발이구나. 여봐라, 고신을 더욱 엄하게 가하여라. 심사순은 거듭되는 고문에도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지치는 쪽은 오히려 기말로 측이었다. 어찌합니까? 심정의 아들놈이 저토록 버티고 있으니. 커참,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그의 종놈들을 잡아다 죽도록 해보세요. 누군가는 바른 말을 하겠지요. 기말로의 생각이 맞았다. 그만 좀 때리시오. 도대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놈아, 그 익명서는 심사술이 쓴 것인데 넌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쓸 것이냐? 맞소. 그 익명서는 누구요? 심사순이 써서 내게 붙이라 하였소. 결국 광대라는 종이 매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실토하였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같은 글씨체라는 증거, 종들을 죽도록 해서 얻어낸 증언, 그것으로 심정을 완전히 보낼 수 있었다. 어쩔 수 없구나. 증거가 명확하고 증인까지 있으니 심정을 사사하라. 조광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섰던 심정이었다. 하지만 훗날 그렇게 똑같이 사역을 받으리라 상상이나 했을까? 그는 죽기 전 거듭하여 이렇게 외쳤다. 원수 기만로. 그렇게 대신들의 핵심 인사 모두를 처리한 기말로는 조선 최고의 권신이 되었다. 동지경련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춘추관사, 송규관사, 이조판서, 지휘금부사, 도총부 도총관 등 그가 겸직했던 직함들은 전성기의 한 명에도 능가할 정도였다. 기말로가 정적들을 제거하는 힘이 조작에서 나왔다면 그는 가히 조작의 달인이라 불릴만 할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또 기괴한 사건이 일어나 조정을 흔들어 놓았다. 동궁의 빈청 남쪽에 나무 인형이 발견되었는데 인형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이처럼 세자의 몸을 능지할 것이며 이처럼 부주의 몸을 교살할 것이며 이처럼 중궁을 참할 것이다. 이는 병조설이 한충보든 15인이 행한 것이다. 세자와 문정왕후 거기에 임금까지 저주한 글이었으니 당연히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다. 즉시 한충보와 관련자들이 끌려와 가혹한 고신을 받았다. 결국 또 누군가는 기말로가 듣고 싶은 말을 할 것이다. 맞습니다. 동궁을 해치고자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니년이 세자저하를 해치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 경빈마마를 위해서요입니다. 당연히 대관들은 우르르 달려가 경빈과 복송군의 죄를 청하였다. 중종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짓을 했다니 알았다. 복송군은 유배하고 경빈은 사사하라. 아니되옵니다. 복송군도 사사하시옵소서. 그리하라. 보다 못한 정가필이 홀로 반대하였다. 사사는 너무 가혹하옵니다. 조금 더 낮은 벌을 내리시옵소서. 대관들이 저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어찌하겠소. 복성군은 내 권력이니 시신이나마 잘 거두어 주시오. 중종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다. 기말로는 브리핑을 받았다. 그래, 정강필이 홀로 반대했다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 일을 달지 않았는데 그 사람 홀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랬군. 그 영감은 봐주려 했는데 안 되겠어. 얼마 후 정강필은 복성군을 편들었다는 이유로 영의정에서 물러나야 했고 이항은 경빈 박씨와 연결되었다는 혐의로 사약을 받았다. 이듬해 이행도 유배지에서 병사했다. 얼굴에 털이 많았던 그였는데 죽었을 때는 모두 빠져있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만큼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은 것이리라. 경빈 박씨의 잔당이라는 프레임은 기말로의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훌륭한 무기였다. 이후로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숙청되었다. 그러나 정광필은 아직 조정에 남아있었다.
급기야 20년도 지난 일을 문제 삼았다. 정광필 등 박씨에게 아부하던 자들이 지사를 받아 나쁜 땅을 일부러 써서 국모를 안장할 자리로 삼아 싸웁니다. 정광필을 벌하시옵소서. 장경왕후의 상릉 작업 중 안반이 나온 것을 문제 삼는 말이었다. 그리고 김말로는 정광필에게 사람을 보내 조롱의 말을 전하였다. 조정에 곧 큰일이 있을 것이니 자중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정광필의 대답은 생사는 하늘에 달렸다. 설령 죽더라도 애석할 것이 없으며 다만 명을 기다릴 뿐이라 전하여라. 결국 정광필은 고신을 빼앗기고 유배를 떠나야 했다. 많은 백성들이 그의 유배길을 배웅하며 슬퍼했다고 한다. 유배는 반년 만에 풀렸으나 다음 해에 눈을 감으니 향년 77세였다. 이렇게 김말로의 정적은 모두 사라지고 물같은 중종은 김말로의 말이라면 뭐든지 오케이였다. 그가 용상에 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은 김말로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겁날 것이 없는 김말로는 초호화 주택에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정자를 지어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 조정에서 방귀 좀 낀다는 자들은 김말로가 여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정도였다. 모든 인사가 김말로를 통하고 김말로로 결정되며 조정의 인사들 모두 김말로의 사람들로 가득하니 당연한 일이었다. 중종은 그대로 물림금으로 왕권만 보장해주면 되었다. 딱 그 상태만 유지한다면 김말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았다. 덩달아 그녀의 남동생 윤원로 윤원영이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며 설치고 다녔다. 김말로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으며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다. 김말로는 잘하는 그것을 준비해야 했다. 세자저하께서 계시지만 중전이 아들을 낳았으니 무슨 짓을 꾸밀지 어찌 알겠는가. 늦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겠어. 한편 중종은 김말로와 사림의 힘이 너무 커지고 있어. 이것들이 나를 물러하는 모양인데 늦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겠어.